알코올, 술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코올은 건강유지 유전자에서 메칠기를 붙게 하는 역할을 하고 이로 인하여 건강유지 유전자가 억제됨으로써 간질환, 소화기 질환 및 암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담배가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쥐를 실험 대상으로 담배 연기에 의한 폐암을 일으킨 생쥐와 정상쥐의 폐 조직에서 유전자의 메칠하를 검사하면 정상쥐의 폐 조직에서는 죽음을 촉진하는 유전자 DAP, 이 DAP는 Death Associated Protein이란 준말인데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어있고 담배 때문에 폐암이 된 조직에서는 죽음을 촉진하는 유전자 DAP에 메칠기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약물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컷 생쥐를 이용하여 곰팡이 치료제인 빈크로졸린을 잠시 노출시킨 다음 생쥐의 3세대에 걸쳐 정자 DNA의 유전자의 메칠화 정도를 검사하면 노출 그룹과 비노출 그룹 사이에는 차이가 관찰되며 빈크로졸린에 노출된 그룹의 수컷은 생식 능력이 떨어지고 그것이 다음 3대까지 유전됩니다. 최근 후성 유전학에 대한 많은 연구가 발표되면서 많은 약물들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쥐를 실험 대상으로 세균 감염을 일으킨 다음 태반 조직의 메칠화 정도를 검사하면 대조군에 비하여 실험군에서 메칠기 제거 현상이 관찰됩니다. 즉 감염에 의해 후성 유전물질이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생활 환경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 두 분은 출생 후에는 A와 B의 염색체 유전자가 동일했고 소화기에 약간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성인이 되면서 일란성 쌍둥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생활 환경 때문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유방암에 걸렸고 이 사람은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특히 중금속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켈, 카드뮴, 크롬, 비소 등과 같은 중금속은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크롬은 수컷 생쥐의 후성 유전물질에 메칠기를 붙잡아요 생식 능력의 감퇴와 암 유발을 일으킵니다. 다음은 방사선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방사선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쳐 유전자의 메칠기를 붙잡음으로써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햇빛 광선이 후성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애틀은 겨울에는 일조 시간이 매우 짧아 일조 시간이 긴 LA보다 우울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햇빛을 받지 않으면 세로토닌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잡아야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후성 유전학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 중의 하나는 마음과 관련된 심리적 현상들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비물질적인 것이 후성 유전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가장 강조한 사람은 2006년 미국 최고 과학 도서상을 받은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썼으며 미국 스탠퍼드 의대의 세포 생물학자이며 줄기세포 전문가인 브루스 립튼이었습니다.
명상, 즉 명상할 때 마음이 구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허버드 의대 명상 연구의 개척자인 허버드 벤슨의 연구에 의하면 명상 수련을 한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유전자 발현을 비교했습니다. 제1그룹은 장기간 명상을 수련한 사람들이고 제2그룹은 8주 동안 단기간 명상 수련을 한 사람들이고 제3그룹은 전혀 수련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전자 발현 검사 결과 장기 명상 그룹은 비수련 그룹과 비교할 때 건강에 유익한 2200개의 유전자가 더 발현되었고 단기 명상 그룹은 비수련 그룹에 비교할 때 건강에 유익한 1561개의 유전자가 더 발현됐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상, 즉 마음이 구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기공이 구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공도 마음의 현상입니다. 미국 베일러 거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기공수련을 한 사람과 기공수련을 하지 않는 사람 대상으로 12,000개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기공을 한 사람은 기공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건강에 유익한 300개의 유전자가 더 발현됐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공, 즉 마음의 현상에 구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합니다. 또 공포의 기억은 3대 후손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의 신경생물학 캐리 레슬러 교수는 이 쥐들에게 가벼운 전기 충격과 동시에 아몬드 향을 맡게 하였습니다. 전기 충격으로 쥐들은 몸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몬드 향만 맡아도 쥐들은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들었습니다. 즉 조건 반사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 쥐들을 새끼를 쳐서 그 새끼에게 아몬드 향을 맡게 했더니 역시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3대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것은 공포의 기억이 후성유전 물질의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전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학습 효과가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쥐에게 이 물에 잠긴 꼬불꼬불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출구를 제대로 못 잡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놈은 매번 전기 쇼크를 가하여 제기를 찾도록 유도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쥐들을 교미시켜 새끼를 치게 한 후 다음 세대의 쥐를 상대로 같은 실험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실험을 22대까지 계속하였습니다. 첫 세대의 쥐들은 출구를 제대로 빠져나오는데 평균 250배의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의 마지막 세대인 22번째 세대의 쥐들은 실수 횟수가 평균 25회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학습 효과가 후성유전 물질의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전달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아프리카 동부에 살고 있는 침팬지들은 이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개미의 굴 속으로 집어넣었다가 살며시 끄집어내어 개미들을 입으로 훑어먹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종이면서 아프리카의 서부지방에 살고 있는 침팬지들은 개미 낚시를 할 줄 모릅니다. 이것은 침팬지의 학습 효과가 후성유전 물질의 에너지장에 저장되어 후손에게 대대로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 시절의 학대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끼칩니다. 가나다 연구에 의하면 자살자 중에서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그룹과 그냥 죽은 사람의 뇌 조직에서 DNA에 메칠기 부착하는 정도를 비교했는데 DNA 메칠화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즉 어릴 때 학대와 같은 정신적 문제가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정신병이 후성유전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 중 산모가 기근에 노출되면 태어나는 아기는 정신분열증을 잘 일으키는데 이것은 뇌조직의 후성유전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임신 중 산모가 심한 우울증에 걸리면 태어나는 아기는 정신분열증에 잘 걸리는데 이것은 뇌조직의 후성유전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병이 후성유전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물질적인 마음이 어떻게 후성유전물이라는 이 물질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후성유전 물질은 고유의 파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고 마음 또한 양자 파동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후성유전 물질 간에는 공명에 의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후성유전학의 임상적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수정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물질적으로 혹은 비물질적으로 후성유전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은 질병 유발 유전자에는 이런 메칠기를 붙이게 하고 또 건강유지 유전자에는 메칠기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서 임상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좋은 음식,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없는 마음은 질병 유발 유전자에 메칠기를 붙이고 또 건강유지 유전자는 메칠기를 붙이지 않게 되어 질병을 일으키지 않게 되겠습니다. 오레곤 주립대학의 폴링 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은 피토케미칼 식물성 화학물질들은 암 억제 유전자 P21이라든지 P53 같은 부위에서 메칠기를 제거함으로써 암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브로콜리에서는 설포라파닌, 또 십자과, 채소의 인돌3 가비놀이, 마늘과 양파의 유기항화물질이 식이성 섬유의 낙산염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고, 이 외에도 식물성 화학물질 즉 피토케미칼 중에서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는 딸기유의 엘라직 애시드는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콩소의 게니스테인도 항암제로 입증이 되어 있고 푸른 채소의 그루타티온도 항암제로 입증되어 있고 마늘에 있는 SRL 시스테인도 항암제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소 및 과일을 많이 섭취하면 채소 및 과일 속의 식물성 화학물질이 후성유전자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많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색깔의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후성유전학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생강과 같은 이런 채소 과일에는 이와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고 또 이런 포도, 복분자, 블루베리, 가지와 같은 보라색 채소 과일에는 이런 다양한 식물성 화학물질이 들어있고 토마토, 딸기, 사과 같은 빨간색
채소, 과일에는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고, 또 오렌지, 파인애플, 파파야, 레몬 같은 노란색에는 이런 피토케미칼이 들어있고, 또 키위, 오이, 그 다음에 아보카도, 완두와 같은 초록색에는 이런 영양소가 들어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Eat 5 a Day라는 생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루에 5가지 색깔이 서로 다른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섞어서 먹으라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후선 유전학 개념을 이용하여 질병 치료를 위한 마음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의 파동과 후성 유전 물질에는 고유의 에너지장이 있어서 이 파동과는 공명이 가능한데, 이때 이 마음의 파동은 그냥 교란된 아무 개인무의식, 표면의식의 파동이 아니라 집합무의식 상태의 마음이라야 이게 결말점이 높기 때문에 이 후성유전 물질의 파동과 공명이 됩니다. 그래서 명상에 의하여 집합무의식을 만들고 여기에 치료정보를 변조시키면 되겠습니다. 집합무의식은 캐리어 웨이브로 작용하고 여기에 치료정보를 변조시켜서 치료정보를 변조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치료정보를 공명의 원리에 의해서 후성유전 물질의 파동에다가 전달하면 되겠다. 이것을 만약 유전자라고 하면은 유전자의 에너지장에 전달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염색체가 있는데 이 1번 유전자의 AD4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치매 환자는 자기 자신이 환자가 할 수 없으니까 가족이 대신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서 집합무의식과 접속하고 치매 유전자야 꺼져라 라는 치료 정보를 만들어 집합무의식에 변조시킵니다. 이 변조시킨 치료 정보를 1번 유전자의 에너지장과 공명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치료 정보가 후성 유전 물질의 공명으로 전달될 수 있고 치매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3번 염색체에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환자 자신이 할 수 있겠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서 집합무의식과 접속합니다. 비만 유전자야 꺼져라 라는 치료 정보를 만들어 집합무의식에 변조시킵니다. 변조시킨 치료 정보를 3번 유전자의 에너지장과 공명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치료 정보가 후성 유전 물질의 파동의 공명으로 전달될 수 있고 비만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 10번 염색체에 망막 위축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서 집합무의식과 접속합니다. 망막 위축 유전자야 꺼져라 하는 치료 정보를 만들어 집합무의식에 변조시킵니다. 변조시킨 치료 정보를 10번 유전자의 파동과 공명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치료 정보가 후성 유전 물질의 파동과 공명으로 전달될 수 있고 망막 위축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13번 유전자에 유방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서 집합무의식과 접속합니다. 유방암 유전자야 꺼져라 라는 치료 정보를 만들어 집합무의식에 변조시킵니다. 변조시킨 치료 정보를 13번 유전자의 파동과 공명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치료 정보가 후성 유전
물질의 파동의 공명으로 전달될 수 있고, 따라서 유방암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지게 될 것입니다. 17번 유전자에 난소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서 집합무식과 접속합니다. 난소암 유전자야 꺼져라 라는 치료 정보를 만들어 집합무식에 변조시킵니다. 변조시킨 치료 정보를 17번 유전자의 파동과 공명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치료 정보가 후성 유전 물질의 파동의 공명으로 전달될 수 있고, 난소암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후성 유전학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생명현상을 다루는 과학에서는 유전자 결정론을 신성불가침의 교리로 생각하였고, 그래서 인간을 유전자의 노예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유전자 지도만 완성하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결과는 유전자 결정론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험한 결과는 결국 후성 유전학을 촉발시켰으며, 이렇게 시작된 후성 유전학은 많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유전학은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앞으로 후성 유전학이 계속 발전하게 되는 의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 정상을 완화하는 수준의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채식 1. 채식 위주의 음식 2.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3. 스트레스 없는 마음 등은 생활 습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후성 유전학은 임산부들에게 특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으므로 임산부는 음식 태교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태교를 중하게 여겨야 하고, 예비 아빠들의 부승 태교도 또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성 유전학으로 보아 유아기 및 소아기의 모든 것이 평생을 좌우하므로 아기의 부모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예비 부모들의 짐을 덜어주는 제도를 만들고, 건강한 식품을 판가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학교 체육을 장려하고, 또 스포츠 클럽을 지원하고, 잘 교육된 심리교사를 확충하고, 아이들이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유치원과 학교 급식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하겠습니다.